오늘은 예비 신랑 신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결혼 준비의 시작, 웨딩홀에 관련해서 꿀팁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직 플래너가 알려주는 웨딩홀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부터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웨딩홀 준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웨딩홀 준비 시기는 도영 플래너님이 네, 웨딩홀 준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일반 웨딩홀이랑 호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웨딩홀은 10에서 12개월 전부터 보통 준비를 하시고, 호텔 웨딩은 보통 1년 반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웨딩홀은 예식일 기준 보통 1년 전부터 금액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금액 오픈 후에 웨딩홀 상담 및 계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인기 많은 웨딩홀은 좋은 시간을 위해서 빠르게 웨딩홀 투어를 해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요즘은 웨딩홀 투어 가는 게 빨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10에서 12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는 12개월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빨리 오셔야 돼요. 1년 반 정도 전에는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지 본인 예산대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또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또 추릴 수 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웨딩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이랑 하객수, 예식 타입, 식사 종류랑 홀 타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요. 웨딩홀 지역을 결정하는 방법은 양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지역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중간 지점을 확인하시고, 하객분들이 출발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 출발 위치가 더 많을지, 하객수의 비중이 더 많을지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지방 하객분들이 또 많을 경우에는 KTX나 아니면 SRT 아니면 버스, 터미널 인접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객 수에 따라서 예약 가능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12시, 1시, 2시를 말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 웨딩홀에서 요구하는 보증 인원이 250에서 300명. 300. 네, 200명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골든타임이 조금 힘든 웨딩홀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타임인 11시, 3시, 4시, 5시 정도로 예약이 가능해요. 하지만 또 커플에 따라서 200명으로 점심시간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보통 규모가 크지 않은 웨딩홀이나 아니면 일요일 예식으로 진행하시면 점심시간이 가능합니다. 네. 예식 타입은 분리예식이랑 동시예식으로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예식이 진행되는 홀과 연회장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분리예식이라고 하며, 예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이동을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웨딩홀이 분리예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분리예식은 식사 종류가 보통 뷔페나 한정식, 한상 차림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동시예식은 예식홀에서 식사가 가능한 형태로 메뉴는 보통 코스, 양식, 중식, 한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동시예식은 식사하신 공간에서 예식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예식의 간격이 좀 더 긴 편이에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로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고, 호텔 예식에서 많이 진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도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이제 코스로 나오면 좀 먹을 게 없다, 맞아, 맞아. 배가 고프다 이런 후기 때문에 뷔페를 가장 선호를 많이 선호하시는 하시는 거예요. 선호가 가장 높죠. 한상 차림도 의외로 한식이어서 한식 한상 차림은 인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뷔페를 더 선호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강남구에 있는 어떤 웨딩홀이 원래 한정식이었는데 메뉴 변경을 뷔페로 하는 정도로 뷔페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기가 더 많아졌어요. 맞아. 뷔페를 바꾸고 나서 맞아. 자녀 타임 맞아. 나가면 빨리 되고. 맞아. 근데 제 진행하는 신부님은 무조건 동시예식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분리예식의 형태의 예식장을 갔다 오시니 너무 복잡하셨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프라이빗하게 하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셔서 동시예식으로만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홀 타입. 타입은 크게는 이제 어두운 컨벤션, 그리고 채플, 하우스, 그리고 야외 웨딩홀이 있는데, 컨벤션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어둡고 청고가 높으며
버진로드가 길다는 게 특징이고 대표적으로는 더 컨벤션, 엘타워, 그랜드 웨딩홀이 있어요. 채플 웨딩홀은 우드톤의 앰비어스 조명의 밝은 웨딩홀이고 교회 성당 분위기가 나는 좀 약간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웨딩홀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아펠가모, 채플의 청담, 노블 발렌티입니다. 하우스 웨딩홀은 소규모 모임 형태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주택가 정원을 활용해 진행하는 파티 형식의 여유로운 예식 스타일인데 주로 100명 안팎의 소규모 하객들이 주로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하우스 전용 웨딩홀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외 가든의 느낌은 선호하시는데 사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과 인원을 소규모로 하시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하우스 전용 웨딩홀 웨딩홀. 컨셉의 홀들로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고 계시는데 실내지만 청고도 높고 유리 통창으로 자연 채광을 100% 활용해서 야외 웨딩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게 하는 대규모 웨딩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빌라즈 집이나 브라이튼 하우스, 토브에세드 웨딩홀이 예시인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인기 많은 웨딩홀이네요. 맞아요. 진짜. 저 예전 정원에서 하는 듯한 느낌. 맞아요. 하지만 날씨의 영향을 안 받는 안 받고 그게 가장 포인트. 가장 포인트지. 그래서 하우스 웨딩홀이 사실 유행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군이 너무 없어서 마감이 정말 빨리 되는 웨딩홀이었는데 요즘은 웨딩홀들도 이런 컨셉으로 리뉴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네. 조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네. 강남뿐만이 아니라 이쪽 강북 쪽에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한옥 웨딩 중에서도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웨딩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웨딩을 할 때는 소규모 인원을 할지 인원을 조금 보통 웨딩홀에 할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예식 타입은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저는 하우스 웨딩. 하우스 역시 그러니까 잘 밝은 어울리세요.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 네. 저는 무조건 어두운 웨딩을 어두운 선호해요. 컨벤션 홀 같은 느낌. 조금 클래식하고 차분하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성향에 따라 다 다르죠. 네. 예식의 형태가. 근데 요새는 또 노블 발렌티도 예뻐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계속 바뀌어. 네. 저번에 드레스도 계속 바뀌셨잖아요. 마음이 네. 계속 바뀌어요. 플래너지만 보통 신부님들처럼 마음이 계속 바뀌시네요. 예산 너무 중요하죠. 너무 궁금하시고 우선 일반 분리예식 웨딩홀은 하객수 200명 기준으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하우스 웨딩홀은 보통 3,000에서 4,000만 원대, 호텔 예식은 사실 호텔의 등급이나 플라워 장식을 어떻게 연출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천에서 1억 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플라워 장식만 또 6천이 들어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니멈 6천부터 이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할인율에 대해서는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정상 금액에서 할인율이 적용이 적용. 되는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할인율이 높고 하객수도 많을수록 할인율이 그렇죠.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골든타임이냐 사이드 타임이냐에 따라서도 할인율이 다르고 웨딩홀 타입에 따라서 일반 컨벤션 이 할인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하우스 웨딩, 그 다음 호텔 예식 순으로 할인율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성수기에는 5%에서 10%까지 할인이 되고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까지도 할인율이 달라지니까 신랑 신부님이 상황에 따라서 조건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신부님이 지난 그 11월에 결혼을 하셨는데 성동구의 보땡땡 웨딩홀 있잖아요. 유명한. 유명한. 그래서 그분은 2시 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1시간 반 간격인 3시 반 예식하고 그 총 견적이 한 700~800 정도 차이가 차이 많이 났다고 나죠. 하셔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랑 신부님들은 할인을 많이 받아서 3시 반에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양가 부모님들이 무조건 골든타임인 2시에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2시에 결혼식을 하셨다는 700이면 좀 고민이 고민 고민되죠. 되셨겠다. 왜 그러냐면 웨딩홀 아까 그 허니문 비용이 빠지잖아요. 네. 허니문 비용이. 네. 그래서 저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알았지만 1시간 반 간격으로 700-800 차이가 난다는 거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나는 거. 굉장히 그러면 거의 3시 반 예식을 했으면 허니문을 거의 금액을 무료까지 세이브했죠. 네. 수준이네요. 근데 신부님들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는 가장 상담할 때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는 질문이 지인은 이 웨딩홀에 얼마 했는데? 라는 말을 되게 맞아요. 많이 해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계약 시점마다 시점마다 네, 그리고 계약 일자마다 그리고 하객 수랑 예식 시간대에 따라 금액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 두 분이 준비하신 시기에 맞춰서 다시 견적을 안내를 받으신 게 맞다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2, 3개월 후에 자녀 타임을 또 찾으시면 할인율이 정말 높아서 어마어마하죠. 50% 이상. 50% 이상, 정말 한 70%, 80%까지도 대관료가 정상 금액이 800만 원이었는데 거의 100만 원대까지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지인분이 어디서 했는데 얼마에 했다는 이제 신랑 신부님 케이스에 따라서 워낙 다르다 맞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지인분들은 보통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그렇죠. 했죠. 전혀 비교를 네. 할 수 없는 네. 시점이에요. 시점이 네. 다르고 네. 계속 다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플래너들이 그래서 이제 할인을 많이 받고 결혼식을 하시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비수기 때나 일요일에 이제 많이 하시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주간에 하는 플래너도 있었어요. 제 맞아요. 주변에서. 저희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초대를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랑 신부님이 피하려고 하는 주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하객이 많이 안 오실까봐. 맞아. 근데 오히려 저희는 파티 분위기로 훨씬 더 되게 재밌게 놀았고 맞아. 그 오히려 저녁 시간 저녁 예식이어서 저희가 되게 오랜만에 또 플래너들도 많이 보고 파티식으로 술 한 잔도 또 즐기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매년 초대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은 하객이 안 올까봐 뭐 어른들이 뭐 어떻게 원하는 시간 이 조건을 맞추다 보면 진짜 웨딩홀 예약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시기, 날짜, 시간에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동의합니다. 너무 동의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미녀 삼총사예요. 미녀 삼총사 아닐 것 같아요.